지난 주말에 한밀 삼국에 외환시장 개입 공조가 있었는데요. 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레이트 체크라는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지금 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레이트 체크를 한다라는 뭐냐면은 시장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한 500억 달러 이상 달러 매도 엔 매입 시장 개입을 한 걸로 이렇게. 한국도 똑같이 한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 달러 매도, 이 한밀 삼국이 외환시장 개입에 공조를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지금 엔화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약세다라고 이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경고를 한 거죠. 일본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본의 정책적 문제점만을 지금 반영해가지고 엔화 약세가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시장 개입을 했는데. 달러당 140엔, 130엔, 원화도 달러당 1,400원, 1,300원 이렇게 쭉쭉쭉 떨어질 거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지난 주말에 한밀 삼국에 외환시장 개입 공조가 있었는데요. 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경제간담회 개최 안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다음 달 2월 21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죠. 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부터 5시까지 3시간 정도 서울 신도림역 1호선 2층에 있는 강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2026년 글로벌 경제 관련한 자유로운 주제에 관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하실 수 있고요. 참가비는 무료이니까 오셔서 한번 편하게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밀 외환시장 개입 공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밀 삼국이 드물게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했는데요. 공조를 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요인은 미국과 일본의 장기금리의 어떤 급상승이었죠.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 연방은행이 레이트 체크를 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뭡니까? 미국 FRB의 이제 실무부대죠. FRB가 의사결정을 하면은 뉴욕 연방은행이 그걸 전부 실행에 옮기는. 레이트 체크라는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지금 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레이트 체크를 한다라는 뭐냐면은 시장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당 예를 들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이제 물어봐서 160엔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뉴욕 연준이 160엔의 달러를 판다든지 산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개입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물어봐가지고 실제로 이제 달러를 산다든지 판다든지 하면은 시장 개입이 되는 거고, 그냥 물어만 보고 그걸로 끝이면은 그냥 체크하는 걸로만 끝인 거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레이트 체크라는 것은 이제 시장 개입을 전제로 깔고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드물게 미국이 엔화 환율하고 원화 환율에 대해서 공조에 나섰다라는 게 좀 드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1월 23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23일부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500억 달러 이상 달러 매도 엔 매입 시장 개입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도 똑같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 달러 매도, 원 매입, 시장 개입을 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밀 삼국이 외환시장 개입에 공조를 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공조의 어떤 그 근거라 할까요? 특히 이제 초점은 이제 일본 엔화 환율이니까 엔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그 일본 엔화 환율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일본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일본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지금 이제 호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반대로 엔화 약세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뭔가 투기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엔화 약세가 가속화돼서 일본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로부터 상당히 괴리되고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죠. 근데 일본 경제 펀더멘털을 보면 이제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다. 미국은 계속 금리 인하 기조에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기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일 간의 금리 차 축소 추세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경제가 작년에 실질 성장률이 1.1%에서 1.3% 정도, 그러니까 1%가 넘는 성장을 기록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경제가 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도 2025년에 2024년 대비 13%나 증가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엔화 강세해야 되죠. 엔화 강세해야 되는데 오히려 엔화 약세가 가속화돼서 일본의 물가 상승,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 그 여성 총리가 이제 이른바 적극 재정을 추진해서 일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른바 신 아베노믹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이제 그 일본 가계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 쌀값도 폭등하고 온갖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일본 가계가 상당히 압박을 받으니까 식료품 소비세는 이제 감세 면제를 해주겠다 돌았었죠. 그래서 이제 중연이 해산하면서 그 감세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죠. 그러니까 엔화가 이제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일본의 엔화 약세를 유발하는 요소로서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졌다.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이제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이제
재정적 확대 우려로 인해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엔화 약세하고 재정적 확대 우려가 일본의 이제 인플레 압력하고 장기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악순환을 반복한다. 인플레 상승과 장기금리 상승이 엔화 약세를 가속화하고 엔화 약세가 다시 인플레 상승과 장기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에 이렇게 지금 빠지는 그런 걸 상당히 지금 이제 시장이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딜레마죠. 일본 경제 펀더멘털은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데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엔화 약세하고 인플레하고 금리 상승이 악순환을 할 가능성 있다.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인플레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달에 2.1%로 대폭 낮아졌어요. 그 11월 달에 한 2.9%인가 그 정도 됐는데, 뭐 3% 전후였는데, 툭 떨어졌어요. 작년 12월 달에. 하지만 이제 식료품하고 이제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여전히 3% 선에 있죠. 2.9%니까. 그 다음에 일본의 장기금리도 10년물 장기금리가 2.3%대고 30년물은 3.6%나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기준금리가 0.75%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높죠. 그리고 이게 이 장기금리가 최근에 상당히 급등을 했죠.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5%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죠, 지금. 어쨌든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지금 엔화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약세다라고 이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시장은 이제 일본의 재정 문제를 이제 우려를 해서 그것들이 지금 이제 표면화된 형태죠. 일본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본의 정책적 문제점만을 지금 반영해가지고 엔화 약세가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미일 삼국이 이제 외환시장 개입 공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한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그 엔달러 환율이고, 이것은 이제 일본 정부의 외환 보이고 증감을 나타냅니다. 주황색은 증가, 파란색은 이제 감소, 저널리브로 증감을 나타냅니다. 이제 요건 이제 뭐냐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장 개입 규모예요. 2004년 5월 이전에는 관리 환율 제도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달 시장 개입을 했어요. 일본 정부가 매달 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엔화 환율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굉장히 반발을 했겠죠. 일본이 미국한테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 엔화를 되도록이면은 수출에 유리하도록 약세 유도를 자꾸 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니들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막 이제 미국이 화를 냈죠. 그래서 이제 2004년 5월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달러당 한 110엔에서 120엔, 130엔 사이에 뭐 등락을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서프라임 론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엔화가 초강세로 주르륵 미끄러지죠. 달러당 120엔이던 것이 주르륵 미끄러가지고 거의 80엔 선까지 갔죠. 이렇게 주르륵 엔화가 달러당 뭐 120엔이던 것이 110엔 돌파하고 2010년 9월에 달러당 90엔을 돌파해가지고 80엔대로 떨어지니까 이때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했어요. 이렇게 250억 달러 매입에 나섰습니다. 달러 매입을 하면 달러 강세의 요인이 되겠죠. 그래도 안 들으니까 2011년에 8월하고 10월 두 번에 걸쳐가지고 8월에는 550억 달러. 2011년은 어떤 때입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때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초강세 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입을 한 거 일본 정부가 10월에는 무려 1,200억 달러의 달러 매입을 했어요.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안 먹혔죠. 물론 이제 더 이상 엔화 초강세, 뭐 달러당 막 70엔까지 가는 그런 데는 브레이크 제동 효과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엔화 환율이 반등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못 갔죠. 실제로 엔화 환율이 반등한 것은 2012년 말부터 반등을 했죠. 폭발적으로 갑자기 그냥 푹 달러당 80엔이던 것이 갑자기 막 달러당 120엔을 넘어가지고 푹 뛰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베노믹스죠. 일본은행이 양적 질적 확대책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엔화를 쏟아부어 내가지고 온갖 주식이고 채권이고 뭐 부동산이고 막 사재꼈죠. 일본은행이. 그래서 뭐 자산 가격 부양 정책을 했죠. 아베노믹스라는 금융 정책에 의해서 약세로 갑자기 급반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엔화가 이렇게 완만하게 강세 기조를 가요. 2015년은 뭡니까? 미국의 양적 확대책이 출구 전략이 실시된 때죠. 미국의 양적 확대책이 출구 전략이 실시돼서 이제 엔화가 강세 기조로 반전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달러 약세라고 봐야죠. 엔화 강세라기보다는 달러 약세에서 일어난 엔화 강세라고 봐야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 팬데믹 거치고 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엔화가 이렇게 뭐 한 110엔대 115엔까지 올라왔다가 2022년에 갑자기 엔화가 쭉 뛰어갖고 150엔 선까지 막 푹 뛰어버려요. 갑자기. 이때 이제 일본 정부가 또 시장 개입을 합니다. 어느 정도를 하냐면 2022년 9월에 200억 달러 매도를 합니다. 엔화 강세 유도를 하려고 달러 매도 엔 매입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개입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10월에도 350억 달러의 달러 매도 개입을 합니다. 두 차례
차례 걸쳐서 이제 550억 달러 매도 개입을 해요. 2022년은 또 어떤 때입니까? 엔화가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을까요? 2022년에. 첫째는 이 탈라 아베노믹스를 선언을 하죠.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던 구로다 총재가 이제 퇴임을 하고 총리가 바뀌면서 이제 탈라 아베노믹스를 선언을 해요. 국채 금리 정상화, 자산 매입 이제 더 이상 동결 이런 것들을 해요. 그것도 있고 2022년에 뭡니까? 러우 전쟁이죠. 그래서 달러 강세죠.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 금리가 뛰죠. 그 인플레가 폭등을 해가지고 미국의 금리가 폭등을 하죠. 미일 간의 금리 차가 확대되죠. 이제 엔화가 갑자기 초약세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다 어떤 요인입니까? 정책 변수 요인이죠. 탈 아베노믹스, 그다음에 인플레이에서 FRB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러우 전쟁, 뭐 이런 것들이죠. 엔화가 이렇게 초약세로 이제 급반전을 하죠. 이때 이제 550억 달러 이틀에 걸쳐서 이제 달러 매도 시장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뭐 다시 이제 엔화 약세가 2024년에 들어와서 160엔을 이제 넘나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24년에도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합니다. 4월 달에 650억 달러, 7월 달에 350억 달러에서 더 900억 달러 시장 개입을 합니다. FRB가 금리 인하로 반전할 때죠. 일본은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엔화가 이렇게 엔화 환율이 달러당 160엔 선을 막 뚫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개입을 일본 정부가 한 건데, 어쨌든 요 2024년부터는 달러당 150엔대 선에서 이제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장 개입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엔화가 뭐 달러당 150엔, 140엔, 막 130엔 이렇게 주르륵 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시장 개입을 하면은 그냥 멈추는 거죠. 그런 정도의 효과죠. 그런 정도의 효과지 대세의 어떤 그 변환 을 유발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어떤 그 효과는 없죠. 그렇죠? 근데 올 1월 달에는 저 연구소가 추정하기로는 한 5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달러 매도 개입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보시면 이제 그 일본 정부 외환보유고 증감인데 뭐 2022년, 2024년, 2010년, 2011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개입을 지난주 금요일 날 23일 날 개입을 했죠. 이때 한번 이제 달러 매도를 한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매도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뭐 그래서 이때 뭐 한 금요일 대개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면은 주말에 개입을 합니다. 주말 효과를 노려서 월요일 날 시장이 열릴 때 그 개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때 한 300억 달러 이상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다시 한 200억 달러 이상 개입을 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에 나눠서 연속적으로 개입을 했지 않느냐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도 이제 같이 23일 날 시장 개입을 한 걸로 보여져요. 이때 한국은 한 번 개입을 한 걸로 보여져요. 한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의 개입을 했다. 1,465원 정도였던 것이 지금 1,445원 정도니까 한 20원 정도죠. 엔화 같으면은 달러당 159엔에서 154엔이니까 5엔 정도 줄어든 거죠.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정부와 더불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장 개입을 했지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시장 개입을 했는데, 달러당 140엔, 130엔, 원화도 달러당 1,400원, 1,300원 이렇게 쭉쭉쭉 떨어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더 이상 뭐 오른다든지 더 이상 떨어진다든지 하는 정도를 견제하는 그런 효과는 있어도 대세 전환을 유발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세 전환을 유발하는 건 뭡니까? 서프라임 론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닷컴 버블의 붕괴하고 9.11 테러, 그 다음에 아베노믹스, 그 다음에 QE, 미국의 양적 확대책의 종료, 그 다음에 탈아베노믹스 정책,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 그 다음에 러우 전쟁,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추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 변수들의 변화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본의 정책 변화, 엔화 환율을 근본적으로 어떤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 변화는 뭐가 있을까? 일본 경제 펀더멘탈이 지금 호전되고 있다. 펀더멘탈에 호전 하나 들 수가 있고,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 축소라든지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정책 변수로 든다면은 이제 5월 달에 파월 의장이 이제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가 미국에 가파르게 진행되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책 변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일본의 지금 현재 여성 총리가 적극 재정 통해서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라고 이렇게 좀 떠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식료품 소비세를 이제 면세를 하겠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그런 그 요인들이, 정책 변수로 그런 건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극 재정 확대는 엔화 약세를 유발하는 그런 정책 변수고, 미국의 금리 인하 가속화는
엔화 강세로 몰고 가는 정책 기조 변수고, 일본 경제 펀더멘털의 호전은 엔화 강세로 몰고 가는 실물 경제의 어떤 그 변화고, 그래서 그 지금 엔화가 강세로 근본적으로 반전되려면은 일본 총리가 적극적으로 적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시장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 없이는 조금 힘들어요. 한국 원화는 일본 엔화 움직임에 연동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일본의 경우에 그런 정책 변수가 지금 이제 또 하나는 뭐 이제 미국 경제죠. 미국의 실물 경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실물 경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된다든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달러 약세에 의한 이제 반대로 엔화 강세 요인이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죠. 그러니까 그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0엔, 140엔, 130엔으로 이렇게 반전되느냐 안 되느냐는 외환시장 개입 정책공조, 한미일 삼국이 정책공조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기조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정책 변수나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예측하라고 내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미일 삼국의 외환시장 개입 공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